바야흐로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핵심과 분위기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도 갑론을박을 펼치겠습니다. 출연자 두 분 소개해 주시죠.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오늘은 메리츠연금증권의 강북센터 서동수 대리 나오셨고요. 동양증권 골드센터 강남점의 박세진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바로 키워드 점검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을 구성한 10가지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현실화됐습니다. 이번 잠정 실적 발표에서는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첨부했는데요. 두 장 분량으로 실적이 부진했던 원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월가의 큰손,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배당금 확대와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월가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애플 대 삼성. 지금부터 애플에 납품하는 종목, 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종목들이 수익률 대회를 펼친다면 과연 일정 기간 동안 누가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장에 일단은 이 두 가지 관련주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애플 수혜주의 대표 주자인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삼성전자가 실적 악화를 발표하고 나서 악재가 노출됐다는 인식에 따라서 파트론 같은 삼성전자에 납품했던 주가 부진했던 IT주들이 함께 올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좀 애매합니다. 애플 수혜주들 한꺼번에 동반해서 엄청난 강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악재가 노출됐는데 삼성 관련한 그 납품했던 IT 관련주들 오늘 흐름 참 좋았거든요. 앞으로의 흐름들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CJ 대한통운. 연일 비상에서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장 탑10의 첫 시간에서 유성치 운용력이 신내수주라고 명명하면서 택배주를 언급했었는데요. CJ 대한통운 택배 단가 인상,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그리고 이케아에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 해외 직구의 성장 수혜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태림 포장까지 움직이면서 조금 매기가 확산됐는데 아쉽게도 CJ 대한통운은 2% 가까운 하락으로 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를 선택해 볼까요, 허 의원님? 네, 자 지금 삼성이랑 또 애플, 삼성, CJ 대한통운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박세진 대리님 이 중에서 어떤 거 먼저 좀 볼까요? 시장에서 계속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 삼성 관련된 그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자 어닝 쇼크 택해 주셨는데 오늘 실적 발표에 잠정으로 나온 특이점이 이제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나 했잖아요, 오늘. 네. 그 영업 실적 설명 자료를 같이 냈다는 점인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일단 뭐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실적 그 어닝 쇼크에 대한 그 좀 조바심이 좀 표출이 됐다고 보고요. 사실 저번에도 좀 안 하던 걸 했었죠. 어떤 거 있었나요? 그 컨퍼런스 콜 하면서 막 그때도 이제 뭐 반도체 사업 부분이 왜 이제 타사 대비해서 부진한가 이런 것들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애플의 지금 주가 향방을 보면은 사실 그 글로벌 그 쌍두마차로 계속해서 궤를 좀 같이 해왔던 기업이 주가 차이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제 그런 부연 설명을 통해서 좀 이제 시장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만회를 하려는 좀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오늘 그 서대리님 나오는 거 보셨죠? 아침 기장 전에.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예상보다는 훨씬 좀 안 나온 거로 봐야 되겠죠? 뭐 사실 뭐 6조대가 나온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솔직히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까지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었는데 심하긴 심하더라고요. 굉장히 심했었고, 최고 경영자의 공백이 뭔가 좀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든다라고 그런 생각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당 얘기 또 아까 뭐 일부 외신에서 뭐 배당해라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강력하게 이야기한다는데 삼성은 왜 배당을 잘 안 한다고 보세요? 뭐 그전에 이제 그로스 스탁이었죠. 사실 성장할 수 있고 뭐 시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뭐 이제 자본 차익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주식이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의문점이 이제 시장에 이제 팽배해져 있고 이렇게 되면 시가 배당률이 좀 어느 정도 되면서 어떤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내가 이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예금금리보다는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게 훨씬 못 미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배당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이 뭐 옛날에 이제 왜 안 한다고 보세요? 삼성이 그동안에 좀 잘 이제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있겠느냐, 이탈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럼 앞으로는 좀 같은 개념이죠? 이유는
이유는 명확하죠. 그 오너 일가가 실질적인 소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분에 대한 그 보유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간 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것 차라리 같아요. 그럴 바에는 이제 설비 투자나 이쪽으로 더 집행하는 게 그 앞으로 미래 성장에 대해서 그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뭐 계속 해왔던 거고요. 근데 사실 뭐 이게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는 약간 이해관계가 좀 틀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뭐 삼성그룹이 준비하고 있는 그 지배구조 재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배당 성향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뒤로는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예,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뭐 배당을 늘리라고 요구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배당도 안 해주는 회사가 성장성에 대한 의문까지 이제 퀘스천 마크를 좀 보고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지분율에서 좀 차이를 보였어야 되거든요. 좀 동향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오늘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좀 재밌는 부분은 외국인들 계속 사모으고 있다라는 거고 50%가 지금 넘어서 52%죠, 지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작년 그 7, 8월 달에 삼성전자 급락이 있었던 이후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수준에서는 거의 상단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삼성전자를 보냐라는 부분은 삼성전자 하나의 기업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전체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배당 관련해서는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배당은 그렇다 치고요.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또 하나의 주주 환원 정책으로 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뜸했었는데 보니까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937만 주였었고 현재 갖고 있는 것도 이제 11.3% 뭐 1,900만 주 넘게 있더라고요. 요 정도면 그래도 일부 주주 환원 정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서대현님? 별로라고 보세요? 예, 그래도 좀 작나요? 시가 배당률, 저는 시가 배당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배당이 자사주 이런 거 사들이는 것보다는 배당이 낫다라고 보세요? 네, 이걸로 인해서 대만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PER 밸류가 확 갈리던 시기가 한번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의지가 있고 사실 공기업 중심으로 해서 시가 배당률, 그러니까 배당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정책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앞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개념이신 거죠. 앞으로는 할 수밖에 없을 맞습니다. 것이고 가는 구조로 가야 되는 그렇죠. 그 반대로 펀더멘탈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지금 의심이 많다. 오늘 애널리스트도 나오는 것들 뭐 보고서 나오는데 3분기는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좀 너무하다 이런 얘기.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시가총액의 거의 전체 시가총액의 그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가이던스가 9조에서 7조 초반이면은 이게 2조지 않습니까?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이 창피한 일이라고요? 아니 그거에 일희일비하는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부안해동하는 거고요. 아니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2분기 코스피 거래소 전체 시장 규모의 그 시장의 영업이익을 24조 정도를 추정을 했는데 거기서 삼성전자만 그 밴드 상단하고 하단이 2조 이상 차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컨센서스 추정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거짓말이죠. 솔직히 뭐 3분기는 좋아질 거다. 신제품들이 나오면 좋아질 거다. 갤럭시 S5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표도 가져왔거든요. 예, 가져오셨어요. 보죠. 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표 보시면 갤럭시 S4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나왔을 때 2천만 대 팔리고 그 다음 분기 1,600만 대 팔렸어요. 20%밖에 안 줄었죠. 쭉 내려서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갤럭시 S5 1,700만 대 한 분기 팔리고 그 다음에 600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60% 된 거예요. 로열티가 떨어졌든지 혁신이 없어서 더 이상 소비자들이 구매를 원하지 않았듯이 어떻게 됐든 지금도 추정인 거죠? 3분기 추정이 600만 대 나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속도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뚝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 뭐 스마트폰 점유율 중국 업체한테 계속 쫓아가고 있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스마트폰 시장 거 아니죠? 스마트폰 시장 둔화되고 있어요. 둔화되고 있고 태블릿 시장 마지막까지 보시면 태블릿 시장 그렇게 많이 판다고 그랬는데 다 둔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3분기에 다시 IM 부분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너무 우울해지는데요. 좀 좋은 얘기 해보죠. 그러면 오늘 근데 이제 전자가 그래도 어쨌든 빠지진 않았고요. 또 아까 그 이례적으로 또 멘트 달아서 이제 뭐 블로그에도 쏘고 뭐 했더라고요. 그리고 2장짜리로 이제 짧게 급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시켜가지고 만든 것 같고. 그리고
그 부품군에서 이제 일부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일단 오는 5에서 7% 올랐잖아요. 그래서 갤럭시 시리즈 부품군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일단 뭐 불확실성 해소를 보는 거죠. 사실 시장 전체도 오늘 잠정 실적 발표할 때 6자만 안 그리면 왜냐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제일 낮아져 있었던 그 CLSA의 컨센서스가 7조 2천억을 정확하게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6자만 안 그리면은 그 삼성전자 자체도 반등이 좀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예상들이 좀 있었는데 뭐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어제도 사실 그런 분위기 감안해서 더 좀 빠지고 이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오늘 케이스주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움직였어요. KH는 상한가 들어갔죠. 뭐 KH 바텍이라든지 뭐 신양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장성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 이제 신작 모멘텀 자체가 이제 갈수록 줄어드는 그림을 이제 시장에서 좀 염두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뭐 업계에서도 들리는 얘기지만 노트4 같은 경우에 다음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한 갤럭시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혁신의 틀을 좀 벗어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지나갈 수도 있어요. 혁신을 못 해왔는데 갑자기 혁신을 어떻게 해요? 왜냐면은 이제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그 섹터 자체를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솔직히. 그 뭐라 그러죠? 단말기 사시면 한 몇 년 정도 쓰세요? 대리님들은 한 3, 4년 쓰지 않나? 2, 3년? 아니, 뭐 약정 노예니까 뭐 그것 때문에 쓰는 거지 사실 단말기에 대한 충성도 때문에 쓰는 게 아니죠. 통신사에 대한 노예가 되는 거지. 솔직히 뭐 그러면 3년 쓰면 바꾼다고 봐야 되나요? 2년 사이클 정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전자가 막 치고 나왔을 때 한 11년, 12년 그때로 가서 그때 대부분 팔렸던 쪽들은 이제 교체 수요가 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그때 그것도 한몫을 했죠. 통신사에서 그 보조금 그 해주는 거. 저는 2, 3, 4까지 한 8개월, 1년 받으면서? 사이에 보조금 받으면서 내가 이 통신사에서 이러면 이건 다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것도 안 통하죠. 그거 아니니까 교체 수요가 늦어질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 거는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확언을 하면 안 돼요. 오늘의 뭐 그 갤럭시 5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이제 앞으로 나올 스마트폰도 다 이제 혁신 없는 그렇게 갈 거라고 단언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원래 IT는 그 기업의 사이클이 있는 게 아니라 IT 제품의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그 혁신 주기가 한 번씩 오게 돼 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 3GS, 그 갤럭시 S3 이후에 한 2년 정도 그게 지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실망을 하고 있지만 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계기를 항상 또 찾는 노력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잠깐 이제 해외 쪽 얘기 좀 해보면요. 애플이 어제 뭐 한 2% 오르면서도 신고가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고점 거의 2년 몇 개월 만에 최고치였다고 그러는데 애플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2분기에 매출이 뭐 20% 늘고 그리고 뭐 스위스에 저는 시계를 뭐 잘은 모릅니다만 뭐 태그 호이어라는 뭐 디자이너 영입 재료 나왔다고 하는데 그쪽 그 애플 주가 강세 또 전자의 약세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근데 그것도 참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증시에서 벌어지는 이제 반대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것 뿐이다 정도라고 표현이 되지. 솔직히 뭐 비주류인 LG 주식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유도 솔직히 뭐 탑다운으로 LG? 내려가면 솔직히 절대 할 수 없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생태에 따라서 그냥 뭐 좀 보실 만한 거 이외에는 아니라고 보세요? 거기서 저는 애플 최근에 주가가 좀 좋은 거는 역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봤을 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새로운 신제품 나온다고 그런 얘기 하면서 하고 뭔가 애플다운 혁신이 나올 거로 좀 뭐 이렇게 기대를 시장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다지 저는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서 애플도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회사가 TSMC라는 그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있잖아요. 요것도 요즘에 이번 달에 보니까 한 7% 올라서 연일 신고가 내더라고요. 오늘 종가는 제가 체크 못 했는데 이쪽이 이제 애플에다가 AP를 삼성 대신 넣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삼성은 빠지고 뭐 TSMC는 좋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아시아 IT 내에서도 전자가 좀 더 밀린다. 아까 좀 약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어차피 이제 물량이 모자라면 다시 삼성 쪽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TSMC가 혼자서 다 담당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판매량이 다시 좀 결정을 할 거지만 지금 IT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플이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는 주주환원 정책도 조금 한몫이 됐다고 봅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세요? 작년부터 뭐 600억 불 이상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했고요. 그만큼의 600억 불의
주식이 소각되면서 그만큼의 그 EPS를 다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아이폰 5죠. 5가 그렇게 생각보다 큰 성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이익 성장률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아까 태고의 주식이 없어져서 EPS가 높아진 효과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자사주 매입의 가장 큰 목적이죠. 예. 그리고 뭐 아이워치라든지 이런 기대감도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전자가 오늘 하여튼 실적 내고 나서 애플도 이제 어제 신고가 연고점 경신하면서 애플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좀 좋았던 하루였더고요. 그리고 또 삼성 부품군도 좋았었던 상황이거든요. 내일 뭐 단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거 코너를 하고 있으니까 뭐 주간 단위로 좀 보면 어떤 흐름이 예상된다고 보세요? 이런 그 부품군들이나 전자나 이런 쪽들은? 일단 뭐 반대 플레이를 하는 것도 저는 비주류 플레이를 어쨌든 뭐 증권시장에서 하는 것도 뭐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네, 적어도 예. 삼성전자 그 이하 여타 그 하청업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뭐 증설을 해가지고 가동률 30%로 떨어져 있는 그런 하청업체들 절대 지금 확인 이외 없이 투자하는 거는 일단 3분기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좀 반등이 나왔지만 하실 거 아니다. 예. 좀 기다려야 된다. 네, 삼성전자 또한 그렇습니다. 3분기까지는 좀 예. 보자는 같은 조금 더 낙관적이신가요? 네, 조금 낙관적이기는 한데 지금 뭐 이제 혁신의 속도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은 종목들도 압축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삼성전자에 납품한다고 다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라고 해도 애플에서 신규 채용되는 부품 중에 이제 그 단가를 높이 쓸 수밖에 없는 부품군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차세대 플래그십 모델에서도 뭔가 이제 이전과 좀 차별화된 기능을 담당하는 그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낙폭과대주에 대한 접근보다는 오히려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리고 오늘 동진세미캠이 무슨 그 고강도 강화 플라스틱 개발해서 뭐 당장에 좋았다가 오늘 혹시 보셨어요, 이 시세 흐름? 그게 이제 사파이어 글라스를 대체할 수 있다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 쪽에 기술력이 있는 쪽들을 좀 더 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채용이 되는 부품들 위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보다는. 기존에 놓고 있던 업체들 중에서 네. 기술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지금 집중된 투자.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다음 키워드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혁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제외한 스마트폰 업황 자체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제 삼성전자는 배당 정책, 주주 친화 정책에 따라서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그 운명은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컨센서스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보시죠. 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 집중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 아주 신중해야겠지만 뭐 재정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신용정책, 통화, 내수 활성화 정책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종합적인 내수를 부양하는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라는 내용을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경기 회복 부진. 자, 정부가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일명 그린북에 따르면 이를 통해서 경기 회복세가 부진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전 산업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소비가 부진하고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진단입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컴투스 또 신고가. 컴투스가 오늘까지 14거래일 사이 오늘과 또 지난번에 하루 이렇게 이틀 빼고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가는 무려 80%가량 급등했는데요. 축포를 그야말로 터뜨리고 있는 컴투스. 일단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2분기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무르익고 있습니다.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줄상향하고 있고요. 컴투스의 매도 시기는 언제일지 저울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일곱 번째 키워드. 알루미늄주 동반 강세. 네, 오늘 남선 알미늄, 조일 알미늄 같은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자, 비밀은 알코아를 보시면 됩니다. 실적 발표 오늘 앞두고 있는데 알코아가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턴어라운드 주식으로 미국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량 경량화가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알루미늄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알루미늄주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볼까요?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네. 자, 이번 키워드군에서는 뭐 알루미늄주도 조금
좀 봤으면 싶은데 컴투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컴투스 하면 떠오르는 서동수 대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투에서 105,000원 그 산업 리포트로 나왔는데 105,000원 이제 매수 리포트 나왔어요. 장중에 96600 신고가 냈고 나왔는데 조금 밀려서 이제 나왔잖아요. 좀 더 이어진다고 보세요? 컴투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어떻게 매매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고요. 네. 뭐 한 3일 내에 지금 다 나눠서 팔았고 조금 아직 소량이 있긴 합니다만 네. 뭐 단기 플레이 위주로 가는 거고 좀 심하면 일단 10만 원 정도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의문은 그겁니다. 지금 월 한 12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거를 지금 연간으로 땡겨가지고 한 절반 정도를 인정을 해주는 것 같고 영업이익 500억에 한 20배 정도 줘가지고 1조 정도까지는 가자는 게 그 10만 원까지 가는 그림이거든요. 시총 기준으로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이 영업이익이 진짜 과연 이 RPG 게임을 가지고 뭐 물론 1년, 2년 RPG 게임 갑니다. 매출 그렇게 뽑아낼 수 있는데 과연 이 1,000억을 낼 수 있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해 볼 필요 없이 확인 항상 해야 된다. 하반기 라인업은 없나요? 그래서 하반기 라인업 강하죠. 강하게 있긴 한데 네. 그것들이 진짜 찍히는 것들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여기서 크게 매출이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박스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여기서 더 큰 상승은 뭔가 그 신작 추가 흥행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이런 것들. 하반기 라인업이 없어요. 없죠. 리포트에는 되게 많은 걸로 나와 있던데. 올해 하반기 없고 게임빌이 3분기에 많이 있습니다. 잘못 보신 거 아니세요? 예, 많이 있어요. 게임빌도 그렇고 원래 모든 모바일 게임 나와 있는 것 컴투스와 같은데? 게임빌은 게임빌 3분기에 7개. 3분기 게임빌 7개, 컴투스 빵. 컴투스도 되게 많은 있습니다. 걸로 나와 하반기 있던데.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몇 개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네. 많이 어쨌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저한테 요즘 지점으로 전화가 오나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거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셨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저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항상 그런 음모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뭐지 이런 게 항상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저도 그렇지만 저랑 같이 컴투스를 좋아하는 이제 직원들과 같이 서머너즈 워가 각 국가별로 특히 중국, 한국, 일본, 미국 제일 큰 모바일 제일 게임 많이 하는 애들. 제일 게임 그 모바일 게임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매출 순위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그걸 하루하루 계속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신작 게임이 나오기 전에 분명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 나오고 나서부터 진짜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사이트도 다 있고. 예, 그거 분명히 방법이 있으니까 모바일 게임주를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서 해라. 이런 거 추이가 분명히 이어지니까 물론 지금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매출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지금 8위 정도를 한다는 거는 뭐 한 얘기로는 중국 하나에서만 매출 5억이 나올 수 있다. 서머너즈 워가. 그 어떤 주가 흐름이라는 게 아까 그 하반기 라인업도 있고 하니까 어떤 큰 폭의 가격 조정보다는 뭐 기간 조정 정도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거 신작하고 바통 터치 여부가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서머너즈와 낚시의 신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을 계속 유지를 해주느냐. 그 계속 언젠가는 조금씩 계속 줄어들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방어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항상 같이 움직였던 게임빌 요거는 대리님 게임빌 잠깐 여쭤볼게요. 게임빌은 아직 직전 고점을 못 벗겼잖아요. 게임빌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컴투스 지금 하반기 라인을 잠깐 찾아봤는데 그 게임빌 쪽으로 하반기에는 많이 몰아줘요. 그 굵직한 게임들을. 그래서 이게 그 어차피 같은 지금 플랫폼을 쓰는 이제 상황이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업체 간 카니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상반기는 이제 게임빌 그 컴투스 게임들이 이제 종전에 히트를 좀 기록을 했으니 하반기는 좀 그 게임빌에 몰아주다라는 좀 의견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실은 뭐 저는 서동순 대리님께서 좋은 자리에서 추천을 해주셨고 끝까지 끌고 갔다라는 부분 높이 삽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좀 의견을 계속 줬던 부분도 있었고 다만 저는 사실은 7만 원 후반대에 다 던졌어요. 근데 뭐 저보다도 사실은 박지영 전 대표가 제일 억울하겠죠. 그 게임빌에 얼마 팔았죠 그때? 20%를 600억인가 받고 팔았는데 지금 이제 1조가 눈앞에 있으니 게임빌은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보세요? 아니, 게임 당연히 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컴투스의 성공 스토리는 게임빌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게임빌드 직전 고점을 한번 얘기했지만 박세진 씨가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대통령 되면 제가 제일 큰 수혜라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셨는데 컴투스는 신고점, 직전 고점을 깨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게임빌이 14만 원인가 그러잖아요. 직전 그게 고점이. 있어야죠. 컴투스는 숫자를 보여줬잖아요. 신작 게임을 통해서 그 일매출의 그 과거 종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일매출 규모를 찍어낸 거고 이제 그 게임빌이 이제 앞으로 발매할 그 하반기 라인업에서 그 비슷한 스토리로 갔을 때 주가 탄력은 게임 컴투스에 있었던 그 스토리가 게임빌에 또 하반기에 적용이 될 수도 있다. 드리면 게임빌에서 지금 그 베타 테스트를 한 게임이 반응이 상당히 좋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레포트에 정리가 됐어요. 나오고 있나요? 예, 예. 그게 재밌겠던데요. 그 강철의 기사인가? 그 액터즈 소프 그 서머너즈와랑 똑같은 게임이에요. 그 방식이 저희가 아는 전통적인 RPG가 아니라 그 서머너즈도 배틀이거든요. 자기가 키운 캐릭터들끼리 이제 배틀을 시키는 건데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하고 하면서 재밌다 없다로 이거를 투자하니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의 그 기호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죠. 네, 다른 맞습니다. 사람이 좋다는 걸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빌은 조금 더 하반기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컴투스는 일단 그 서동수 대리가 다 팔았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대리님 신작 게임이 나왔을 때 그게 흥행하지 않을지 판단하시는 어떤 뭐 비결이나 기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있어요. 데일리로 맨날 매출 순위 찾아볼 수 네. 있습니다. 네. 후속으로 이제 확인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8번째 키워드는 사료주입니다. 7월 들어서 정말 강세인 종목군인데요.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고려산업, 대주산업 같은 종목이 7월 들어서만 20에서 50%의 수익률이 나고 있고 연고점 부근입니다. 모멘텀은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원가 비중, 원가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고 요즘 뭐 돼지고기가 금값이라고 하죠.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료 역시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9번째 키워드, 음식료주. 뭐 여러 번 많이 짚어드렸죠. 오늘은 특히 주류 쪽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음식료 업종이 상승했는데 음식료 업종 차트는 52주 신고가를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워낙 강세 구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음식료주 상승 추세 유효할까요? 10번째 키워드, 중국의 밥맛. 신중국 소비주로 떠오르는 밥솥주. 요호커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서 밥솥을 많이 찾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밥솥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중국의 온 오프라인 유통 구조를 확보하게 되면서 하반기에 폭발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됩니다. 또 쿠쿠전자의 IPO까지 모멘텀이 되고 있네요. 자, 이 가운데서 오늘 키워드 가져갈 것. 저는 중국으로 오늘도 또 저는 가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관련해서는 밥솥이 있으니까요. 밥솥 가지고 가보도록 하고요. 자,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박세진 대리님 어떤 거 보시죠? 저는 뭐 당분간은 삼성전자 통해서 이제 국내 외국인 시각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대리님 어떤 거 가져가실래요? 키워드 기준이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그 혹시 다르게 보고 계신 키워드 있나요? 좀 쉰다, 당분간. 예, 저 현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현금이시고. 저는 요즘에 순환매가 빠르긴 한데요. 컨셉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워낙 강세이면서 원재료 가격 하락 나오고 있는 사료라든지 또 알루미늄 이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바로 내일장 공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리님 공략주 혹시 있으신가요? 네. 현금입니다. 현금. 예. 자, 공략주가 현금이시고. 자, 박세신 대리님은. 네. 저는 리드코프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잠깐만요. 먼저 리드코프 하기 전에 저번 주에 직전 주였죠. 이지바이오 추천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13%가 났어요. 상당히 고수익 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사료주 잠깐 좀 여쭤볼게요. 이지바이오 쪽 계속 좀 갖고 가야 되나요? 네. 좀 명확하죠. 사실 옥수수 가격이 연초에 그러니까 부셀당 420달러 하던 게 이제 한 4월 달에 엘니뇨나 기상 이변 때문에 곡물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고 52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09불로 좀 저점 다시 갱신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환율하고 원자료가 때문에 이제 원가율이 계속 떨어질 거라서 계속 좋겠죠. 좋은데 저희가 이제부터는 곡물가가 만약에 상승하는 기조로 가면은
그 스토리는 끝난다. 네. 근데 요 패턴을 통해서 한번 이제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전년도에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곡물가가 빠져 있었다. 네. 그런 상태로 만약에 새로운 해를 맞았다 그러면 네. 곡물가가 인상이 되든 인하가 되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된다라는 걸 시장에서 배운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뭐 수익률 외적으로도 어떤 그 매매 패턴으로 좀 안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이라도 그런 비슷한 패턴이 연결된다는 다음 사이클에서는 거죠? 그거를 네. 좀 적용을 해보는 게 맞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리드코프 갖고 오셨는데 이게 뭐 석유 유통 뭐 이런 것도 좀 하는 거죠? 예? 유통 석유 유통 하지 않나요? 리드코프? 아, 뭐 그런 포인트로 가져온 거는 아니고 아니고요. 예, 예. 포인트가 그러면 어떤 아, 일단은 뭐 당분간은 그 실적에 기대는 그래서 저번 주에 뭐 저 이지바이오도 그런 네, 맥락에서 네. 말씀드렸던 건데 네. 가장 큰 이슈가 4월 달에 있었죠. 그 법정 그 대부금리 이자율이 34.9%로 인하가 됐는데 네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업체들이 쓰고 있는 법정 이자율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용등급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니면은 쓰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 제2저축은행 같은 이제 뭐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도 안 되는 사람들만 썼는데 이 부분들이 34.9%라고 그러면은 저축은행하고 이제 크게 5% 이상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그러면은 리즈너블한 금리 상황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도 조달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업체들도. 네. 근데 그 군소업체라든지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에 조달 금리 자체가 30%에 육박합니다. 뭐 영업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1차적으로 걔네들이 가져오는 그 자금, 그 조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합치면 35%로 제한을 해놓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단에 있는 군소업체들, 영세업체들 떨어져 나가고. 힘들어질 수 있고. 예. 네. 상단에 있는 웰컴론하고 뭐 저기 러시안 캐시 이쪽은 좀 저축은행 인수한다고 저기 대출 규모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리드코프는 본다. 네. 무조건 가운데서 수혜를 본다. 그 숫자로 목표가는 얼마 정도나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목표가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한 12,500원 정도 수준까지를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손절 라인은 최근에 좀 보여줬던 2분기 실적 좋나요? 2분기 실적 나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와 봐야지 알지. 에너지들도 요새 커버를 못 하는데. 네, 그래서 목표가가 12,500원이시고 자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서동수 대리는 컴투스를 다 팔고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세진 대리님은 리드코프 목표가 12,500원 주셨고요. 손절가는 한 9,900원 정도로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 뭐 양시장 모두 나쁘지 않은 흐름 좀 이어지면서 마감됐습니다. 지금 뭐 의도와는 무관하게 정부의 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도 시장에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지수도 뭐 좋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뭐 이런 격언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시장이 상승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